반갑습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1월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외교, 대내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인의 페이스북 글 중에 그 트럼프 1.0 시대 관련 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죠. 그 트럼프 방식으로는 시진핑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 거래로 접근한다입니다. 중국은 그 이번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국 특유의 만만디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미국 제품을 많이 수입할 수도 있으며 트럼프는 좋아라 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풀 것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중국몽 내지는 1대1로 행보는 지속될 것이고 단지 다소 시간이 늦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트럼프에게는 이번이야말로 중국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그 전략적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 미국의 시장은 중국의 국가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위기가 닥치면 국가가 전면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당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동원하며 그 8천만 엘리트로 구성된 당 권력이 선전을 통해 민의를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외부 침입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눈치를 봐가며 또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 단기적 이득만 챙길 뿐이며 시진핑은 지구전을 준비하였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셋째는 중국은 그 소련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은 그 냉전식입니다. 동맹을 끌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 기업을 국제 분업 체계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으며 소련과 일본이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 경제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공멸할 수 있고 또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의존했지만 중국은 안보적으로 미국과 별개고 일본이야 미국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경제가 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중국은 봉쇄와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과 관련 트럼프 1.0보다 더 강력한 단결, 힘, 공정성을 주제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강력한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긴장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그 서울대 김태희 교수님이 한국의 시간 그리고 김동훈 기자님의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그리고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가 오태민 교수님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등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러우 전쟁 종식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방식입니다. 그 과거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를 영국이 그 나머지 유럽과 연대하여 그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유럽 패권을 잡은 것처럼 바이든과 달리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젤렌스키를 패싱하면서 더 이상의 무기 공급 등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푸틴과의 종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53년 그 남한과 북한이 휴전할 때처럼요. 특히 그 핏 헤그네스 미 국방장관의 지난 2월 12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배제했고 또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격으로 모든 영토를 되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러시아가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 러시아의 핵심 요구 사항을 들어준 반면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 지원했던 무기 지원 등 그 자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지분 50%를 요구하는 등 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 대해선 앞으로 유럽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프랑스 대통령은 그 러시아에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및 G8 내지 G8 퇴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그 이러한 러시아 G8 퇴출은 실수고 또 만약 러시아가 G8에 남아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러시아가 다시 복귀하길 바란다고 하는 등 중국과의 패권 전쟁 관련 자신과 푸틴과의 친분 등 러시아를 사실상 동맹으로 끌어들여 러시아 연대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그 미국이 중국과의 이런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처럼 그 세계 경찰 내지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마샬 플랜 등과는 달리 그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호 무역 체제를 다시 도입하며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또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그 쌍둥이 적자, 즉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로 그 2024년 기준 매년 1조 3천억의 달러가 늘어나는 증가 비율이 있고 미국의 국방비가 8,5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그 미국이 이와 같은 그 채권에 이자로 쓰는 비용으로 8,800억 달러가 소요됐고 올해에는 9천억 달러까지 쓰는 등 앞으로 그 5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를 그 채권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개인이 부채로 인해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미국은 그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관련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동안 미국 국채를 매수해 주었던 독일, 일본, 특히 중국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매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달러 패권주의 미국은 스스로 채무 불이행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닌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용산, 평택 등의 그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한국이 그 미국의 방위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방위비, 분담금 등은 중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군사적 협력에 대한 재협상에도 한국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과거 월남의 국군을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싸워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연히 그 강대국인 미중 패권 전쟁 관련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 중립외교를 취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내지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혈맹으로서 미국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러우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미국 북한과의 핵 협상과 또한 그 러우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북한과의 핵 협상 등과 관련하여서도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내지는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 관련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으나 21세기 선진국 우리나라는 그 미중 패권 시대 내지는 패권 전쟁이 적어도 30년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대통령,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합심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중 패권 전쟁과 관련하여 초안전 그리고 미국의 패탄일 관련 그 멕시코 국경 봉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전은 그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그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으로 차오량과 망샹슈이가 쓴 책으로 아마 1999년에 쓴 것입니다. 그 19세기 영국의 아편 전쟁처럼 중국이 그 페탄일이라는 마약을 유통하고 특히 그 멕시코 국경에서 유통으로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페타닐 마약 범죄 배후가 다 중국이며 초안전의 한 방법으로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마약과 범죄 조직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미국 내 치안을 회복하고 외국에서 유입된 범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옳은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시대였다면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기는 시대인 트럼프 2.0 시대에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사이에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이 존속하고 또 번영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대처 방안 등을 알려주시고 또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펜타닐 범죄 등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여러모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